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귀칼세간 최강자인 요리치아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애니 캐릭터들을 귀멸의 칼날 세간으로 불러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도전으로 귀칼 캐릭을 다른 만화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체인소맨 세간으로 해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해외옥 검사 요리치는 드디어 악의 원흉이었던 태초의 혈기 무잔을 만나게 되었죠. 자신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앗아가버린 혈기란 존재, 그 시작을 만나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자는 기묘한 분위기의 검사 요리치를 보고 이미 호흡의 검사에게는 관심 없다며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그대로 일륜도를 뽑아 해외호흡을 시전했습니다. 무자는 죽음을 재촉하는 거냐며 촉수를 뻗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는 촉수의 모든 방향을 읽은 뒤 그대로 피해버렸고 무자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그대로 목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은 뭐냐며 당황했지만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한 무자는 곧바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요리치는 다시 한번 무자를 베기 위해 자세를 잡았고 무자는 이대로라면 저 남자에게 살해당하겠다는 공포감에 몸을 폭발시켜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진 뒤 사방으로 흩어졌고 요리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육편을 베어버렸지만 몇 개의 육편이 도망가는 데 성공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혈기 타마요가 너무나도 분통해했고 무자는 이제 당신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까지 숨어서 외부로 나오지 않을 거라며 다시 무자는 힘을 키울 것이고 인류에게 위협은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별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악마의 힘으로 미래로 가게 된다면 무장을 다시 맞닥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어떻게 미래를 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타마요는 옛 문건에 쓰여있는 악마를 소환하는 진을 알고 있다며 그것으로 악마와 계약을 해 미래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요리치는 어차피 자신의 사명은 혈기를 죽이는 것, 타마요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타마요는 자신이 잡은 혈기 한 마리를 대가로 악마를 소환했습니다. 타마요는 그 악마에게 미래의 악마형 부디자를 미래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그 악마는 시익 웃은 뒤 알겠다며 요리치를 미래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 미래는 미래이지만 다른 세계관으로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이 세계로 가면서 어떤 빛에 휩싸이게 되었고 의문의 목소리가 들리며 너 굉장히 흥미로운 인간이로구나, 내 표식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방이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치솟아 올라 있었고 처음 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당황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결국 어차피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똑같다는 것에 어딘가에 있을 무잔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사람들은 요리치의 복장과 차고 있는 칼을 보고 어머 오타쿠인가봐, 무슨 코스프레를 했나 보네? 라며 수군거렸고 요리치는 별 동요 없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민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피할 데가 없었던 본능으로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괴상하게 생긴 악마가 있었죠. 요리치는 그대로 해협을 써서 그 악마를 두동강을 내버렸고 이건 혈기가 아닌데 혈기가 만들어낸 어떤 혈기술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가왔고 뭐야 벌써 처리해버렸나 보네? 라고 하더니 신기하게 생긴 물건에 대고 상황보고를 하는 게 보였죠. 요리치는 그 뒤 한 할머니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것을 구해주기도 했고 주위에 보이는 곤란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혹시 혈기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모두 혈기라는 게 무슨 새로운 악마이냐는 소리를 해서 이 세계에는 혈기라는 존재보단 악마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리치는 분명히 악마들 중에 무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엄청난 난리가 나며 건물이 붕괴되는 등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으로 한 걸음에 뛰어가 보니 커다란 박쥐 악마와 머리와 팔이 이상한 무기가 되어 있는 남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자신이 나서서 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 남자는 남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도 검사들 중에 굉장히 신념이 강한 이들이 많았기에 결투 중에 다른 이가 방해하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한편 박쥐 악마와 신나게 싸우고 있던 덴지는 사실 자신만의 어떤 숭고한 신념이라기보단 박쥐 악마가 삼켜버린 파워와 고양이 야쿠를 구하기 위해서 그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였고, 파워를 구해주면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기에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덴지는 박쥐 악마를 체인소로 베어 그 안에 있는 파워를 구출하게 되었는데, 파워는 덴지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덴지가 구해주자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했죠. 덴지는 신이 나서 파워의 가슴을 만지려 팔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공격이 날아와 덴지의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덴지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그쪽을 보니 거머리 악마가 박쥐 악마가 너가 대송이한테 당하다니 라며 화를 내고 있었죠. 덴지는 젠장 힘을 다 써버려서 이제 체인소로 변할 수도 없는데 라고 당황했고, 파워 역시 자신도 꼼짝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리치가 거머리의 악마 앞으로 유유히 걸어나왔고, 저 소녀는 지친 몸 제가 대신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거머리 악마는 요리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야 네 녀석 굉장히 잘생겼는데 내 스타일이니 내 것이 되어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그저 침묵만을 시켰습니다. 거머리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어서 대답하라고 재촉했고, 요리치는 지금부터 당신을 베겠습니다 라고 시크하게 말하며 칼을 뽑아들었죠. 거머리는 크크 유감이군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공격을 날렸는데, 요리치는 마치 공격 패턴을 다 한다는 듯이 피해버렸고 그대로 헤어오블션에 거머리의 악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거머리의 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장면을 본 파워와 덴지는 우우 라고 하며 감탄했고, 저 멀리서 손가락을 모아 여우의 악마를 부르려던 아키 역시 손가락을 풀며 요리치 쪽으로 다가갔죠. 히메노는 오 당신 이번에도 또 만났네? 코스프레 검사님 자꾸 우리의 몫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당신 민간 데브런터야?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데브런터? 그게 뭐죠? 라고 물었고, 히메노는 어머? 당신 데브런터 아니야? 이거 컨셉인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라며 즐거워했죠. 그러자 아키가 히메노를 살짝 자신의 뒤로 끌어오며 당신 정말로 데브런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안 데브런터로 들어온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데브런터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아키는 그것에 대해 세세히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요리치는 데브런터가 자신의 세계에 있던 귀할 때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비밀 조직이 아니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에 꽤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요리치 실력을 보고 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뛰어난 인재가 필요할 것 같아 제안을 한 거였죠. 요리치는 역시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나 보군 이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무잔이라는 혈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자신은 그 혈기를 잡기 위해 왔다고 했죠. 히메노는 세상에는 다양한 악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공안 데브런터가 가장 악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공안에 들어오면 당신 찾는 그 녀석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렇다면 그 공안 데브런터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고, 그때 뒤에서 덴지와 파워가 그럼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네? 내가 선배다 선배라고 불러 라고 했죠. 그러자 아키가 이 녀석들이나 나한테 선배라고 먼저 불러 라며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공안의 데브런터가 되어 종횡무진 활약을 했고 쓸만한 신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아키의 상관이 막히마는 그런가요? 라며 별 흥미가 없어 했죠. 요리치는 버디로 코베니를 두게 되었는데 코베니는 악마들을 맞으시면 그저 무서워하기만 했기에 요리치가 전부 단칼에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베니는 요리치 덕분에 자신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수당을 받으니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다가 총의 악마의 살점을 찾기 위해 덴지와 파워, 히메노와 아키, 코베니와 요리치가 모여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덴지가 의욕을 부리지 않자 히메노는 여기서 악마를 죽이는 사람에게 키스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덴지는 신나서 당장 악마를 죽이겠다며 뛰쳐나갔죠. 요리치는 아무런 동의 없이 있자 히메노는 요리치 군도 이번에 잘해주면 상으로 키스를 줄게 라고 했고, 요리치는 조신하지 못한 모습은 좋지 않아요 라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히메노는 요리치를 쿡 찌르면서 완전 요리치 군은 보면 옛날 사람 같다니까 속으로는 키스를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요리치는 저는 이미 한번 결혼한 몸 다른 여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라고 했죠. 그의 히메노는 해? 유부남이었어? 라며 재미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악마가 쪼르르 걸어나왔고 코베니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히메노가 유령의 악마의 팔로 그 악마를 제압했고
타워가 그 틈에 그 악마를 베어버리며 자신의 공적이라며 신나했죠. 그런데 그 악마는 총의 악마의 살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다른 악마가 숨어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며 호텔을 샅샅이 뒤졌는데 요리치는 이 건물 아무래도 악마의 능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메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코베니에게 양손으로 V를 하고 있으라고 했고 코베니는 에? 라고 하며 엉거주춤 V를 했죠. 히메노는 계단을 통해 밑에 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2층에서 코베니가 V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메노는 우리 아무래도 갇혀버린 것 같네? 라고 멋쩍게 웃었고 코베니는 당황하며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텐지는 그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타워는 당하고 있는 이들의 표정을 보며 그저 깔깔거렸고 히메노는 여유롭게 하하 거리고 있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 아키는 냉철하게 주변을 둘러보려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때 요리치는 갑자기 조용히 칼을 뽑은 뒤 어떤 벽을 그대로 베어버렸는데 그 벽 안에서 아까 죽였던 악마가 더 커져 있는 모습으로 숨어 있는 게 나오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체인소맨 가상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체인소맨의 세계관은 귀칼 세계관보다 강력한 적들과 능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것에 맞춰서 요리이치에게 버프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상 시나리오는 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일반 만화처럼 전개를 하다 보니 그 주인공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